종갓집 아들이라고 유세 떨던 종손. 종손이 뭐 별거 있나요? 돈 못 벌면 아랫사람이지. 저는 종갓집 아들에게 허드렛일 시켰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제 아랫사람이 된 사연입니다. 큰소리 떵떵거리던 큰아주버님 몇 년이 지난 후엔 제 아랫사람이 되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다가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고 깡촌 시골로 내려와 귀농 생활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 주부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저보다 4살 많은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해 한 번만 만나달라며 졸졸 쫓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남편도 그런 저에게 마음을 뺏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될 때까지 꼬박 6년이란 세월 동안 연애를 했네요. 그동안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의 집안이 종갓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화들짝 놀라 그럼 오빠한테 시집 가면 안 되겠다고 장난을 쳤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종갓집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여전히 무섭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큰 문제는 시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내려가 귀농을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농사를 하셔서 늘 농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부모님은 제가 공부해서 대학을 가길 원했고 저는 서울로 와서 공부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농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 상태라 귀농하는 거에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만 있으면 뭐든 좋은 신혼부부 시절이기도 했고 서울에서 비싸게 집을 구하는 것보다 그 돈을 아껴 나중을 위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리화를 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하게 되자 상상치도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깡촌 시골 생활의 불편함도 시부모님과의 생활도 아닌 웬 양아치 같은 놈의 등장이었죠. 시부모님께서도 농사를 하고 계셨지만 그 규모가 크지가 않아 땅이 필요했는데 일단은 시작하는 단계이니 무턱대고 땅을 사는 것보다는 우선 땅을 빌려서 시작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마침 종갓집이 가까이에 있었고 큰 어머님께서 놀고 있는 땅이 있다며 그곳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셔서 그곳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그 집 아들이라는 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종손이라는 이유로 저희 시부모님과 다른 형제들한테는 한 푼의 재산이나 땅은 주지도 않고 전부 그 자식 부모님에게만 물려줬기 때문에 그나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건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돈을 안 주고 공짜로 땅을 쓰는 입장도 아닌데 그 아들이라는 놈은 어찌나 할 일이 없는지 허구한 날 찾아와 간섭을 하기에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33살이었고 그 사람은 39살이었는데 제대로 하는 일 하나 없이 한량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듣기로는 10여 년 전에 어른들 모두가 말리는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하고는 이게 다 자기가 이런 총구석에만 있어서 그런 거라며 사업을 하겠다고 서울로 갔다가 돈만 엄청나게 까먹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골인이 그나마 어깨라도 피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마도 집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니 그것만 믿고 있는 듯 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돈을 가져다 쓰면 어디 돈이 남아나나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듯한 그 사람은 자주 여자가 바뀌었는데 한눈으로 봐도 술집이나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들 같았어요. 사실 저는 저랑 신랑은 별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고 시부모님이나 동네 사람들은 원래 그런 놈이려니 했는데 저희가 농사를 하고 있을 때 여자를 끼고 괜히 저희 주변을 맴돌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낄낄대는 모습이 영 불쾌했어요. 그저 무시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자들에게 뭐라고 했길래 하나같이 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는지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익숙지 않은 일에 힘들어 죽겠는데 별 가짜는 것들이 거슬리니 귀찮고 짜증이 났죠. 저희가 자기네 땅에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 마냥 여자들을 데리고 와 자랑을 하는 것도 우스웠지만 여기서 계속 농사 짓고 싶으면 자기한테 잘 보이라는 등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해댈 때면 정말로 기가 찼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서울에서 모았던 돈도 있고 거기서 신혼집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시골에 있는 땅도 못 살 거라고 생각한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따로 없었어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짜증이 났고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그 남자가 이혼을 한 터라 큰 집에 며느리가 없어 저와 시어머니가 그 집 제사를 매번 거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종갓집이다 보니 당연히 제사가 많았고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큰어머니와 시어머니 둘이서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두 분 다 나이도 있으셔서 힘이 많이 붙으실 텐데 제가 모른 척할 수도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열심히 배워가며 도와드렸죠. 저도 힘들게 했지만 솔직히 가장 억울한 건 이렇게 힘든 일은 항상 같이 하면서도 뭐 하나 보상받지 못한 저희 어머님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면서요.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은 흘렀고 저희가 힘들게 일궈낸 농사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저와 신랑이 정말로 열정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작물이 좋을지 연구도 많이 했거든요. 그쯤 그 논팽이 같은 놈은 알콩달콩 사는 저희를 보고 배가 아팠던 모양이었는지 마늘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냐는 말을 허구한 날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다고 어디 하늘에서 마누라가 떨어지냐며 혀를 두르곤 했는데 세상에나 정말로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예쁘장한 얼굴에 어려 보이기까지 해서 동네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난리도 아니었죠. 그 여자가 다녀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정말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저 인간이 결혼을 했으니 그나마 사람답게 행동을 하겠구나 싶었으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제 남편만 보면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는 모습을 보면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시집 온 여자는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결혼하고 처음 만나자마자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손아랫 사람이라지만 정말 예의도 없고 어떤 성격일지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농사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만 더 지켜보다가 우리 땅을 사서 거기에 작물을 옮겨 심자고 생각을 했고 큰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자 서운한 티를 확 내시는 거예요. 자기네가 최근에 결혼한 아들 때문에 예전만큼 집안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굳이 다른 곳에 농사를 지어야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요즘 농사가 잘 되는 모양인데 그게 다 자기네 땅이 비옥하고 좋아서 그런 거라며 자기 목도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는데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큰 댁만 아니었으면 그 땅을 빌리지도 않았을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처음에 손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뻔히 알면서 어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심지어 땅 임대료도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받고 있었거든요. 계속 끌려갔다간 큰 어머님의 뜻대로 될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라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뜻을 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잘 생각하셨다며 좋아하셨고요. 큰집 사람들과는 되도록 마주치고 싶지 않았지만 동네가 워낙 좁은 데다 집도 가까운 편이라 오다 가다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으나 마음이 예전보단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집에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저희도 슬슬 제사일에 손을 떼려고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냐며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저희는 기가 막혀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데 큰어머니께서는 또 그걸 달래면서 그럼 좀 들어가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와 시어머님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하니 그래도 종손인데 아들은 낳아야 되지 않겠냐며 그때까지만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막말로 요즘 시대의 종손이 벼슬도 아니고 저랑 시어머님은 그럼 막 부려도 되는 사람인가요? 저녁에 어르신들이 다들 모여서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게 관심을 보이며 상 차리느라 고생했다는 말에 마치 자기가 상을 다 차린 것처럼 마냥 아니라며 눈웃음 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정말 자기랑 잘 어울리는 여유 같은 계집애를 어디서 잘도 데려왔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희는 근처에 땅을 계약하고 작물을 모두 옮겨 심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들은 게 없었던 모양인지 갑자기 비어있는 땅을 보고는 득달같이 저희를 찾아와서는 도대체 왜 땅이 비어있냐며 따지더군요. 저희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 사람은 그런 게 어딨냐며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뭐 돈 나올 구멍이 없어졌으니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다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해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어 농사일을 도와주기 힘들게 돼서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신랑과 시부모님이 잘 챙겨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큰 집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생기고 있었고요.
예전에는 그 사람만 사고를 치고 다녔다면 이제는 며느리까지 가세해서 그 집안에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끌어모으라 펑펑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 후 그 집에서도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되었고 애아빠가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또 사업 타령을 해댔지만 젊었을 적에 사업을 실패한 데다 그 후로 한량처럼 먹고 놀다가 사치 부리길 좋아하는 며느리까지 들였으니 그 집에 돈이 남아있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간이 읍내에 가게를 하나 열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물론 큰 집에서도 도대체 네가 돈이 어디서 났냐며 묻는 말에 대답을 얼버무리며 이제 내가 돈을 벌어올 테니 걱정 말라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혹시 어디서 사채라도 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심 들었지만 그 정도로 속이 없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장사를 해보겠다고 돈을 마련한 게 다름 아닌 선산을 팔아넘긴 거예요. 게다가 제값도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말이죠. 돈이 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아 한참 고민하던 때에 선산의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듣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빨리 팔 수 있겠느냐 묻고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팔아버렸던 거예요. 제값을 못 받은 것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선산을 팔다니 정말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요? 본인 말로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다시 사오려고 했다는데 자기가 망할 거라곤 절대로 생각을 못했나 봐요. 장사 수완도 없고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가게만 연다고 손님들이 줄을 서고 찾아오나요? 역시나 얼마 못 가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큰 집은 연일 초상집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의 연속이었죠. 반면 저희는 농사가 계속 잘 되어 그 규모를 좀 더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큰어머니께서 요즘 너무 힘드니 저보고 조금 도와줄 수 없겠냐며 제사도 당분간은 좀 도맡아서 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신랑과 시어머님이 힘든 시기에 큰 집에서 모른 척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괘씸한 마음도 들고 저희를 바보로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그냥은 못 도와드리겠다. 제사도 이때껏 계속 거들어주지 않았느냐. 전에 빌려주셨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면 앞으로 제사는 도맡아서 해드릴 테고 아주버님도 일자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완고하게 그건 안 된다고 하시더니 며칠이 지나 집으로 찾아와서는 땅 명의를 바꾸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제 뜻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겠다고 한 일자리는 저희가 농사를 지으며 인력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였으니 이왕이면 서로 돕고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일을 하러 나오지 않던 그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쫓겨났는지 궁시렁거리며 논밭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손가락질하며 젖골좀보라며 낄낄대던 사람이 저희 밑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요령도 없으면서 고집만 세서는 일하는 것도 어찌나 무식하고 융통성이 없던지 하나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왕 같이 일하게 된 거 사람이라도 만들어보자며 하나씩 가르쳐주다 보니 이제는 제법 잘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는 여전히 농사를 잘 짓고 있고 요즘은 지역 내 재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저희가 결국 선산을 다시 찾아왔고 기특하다며 집안 어르신들이 제사도 줄여주신 덕분에 한결 수월해졌고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에 정답은 없지만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좋은 결과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으니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